조국 전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국 혁신당을 포함시킨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국 대표는 창당하고 난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랑도 만나서 총선에서 뭐 민주당과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원래는 조국 신당과 함께 갈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좀 달라진 건지 뭔가 연대하겠다는 느낌을 좀 내비치고 있거든요. 국면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친명 주도의 공천을 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길 거다라는 정세 인식 하에서는 조국 신당과 연대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친명 주도의 공천을 해봤더니 여론 지지율이 무너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서 질 거다라는 정세 인식을 한다면 어떻게든 조국 신당 정도라도, 그러니까 좀 잃어버린 중도층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국 신당 정도는 끌어들여서 예. 집토끼를 자체 조직의 안정화를 기할 필요는 있겠죠. 이러한 정세 인식의 차이가 처음에는 조국 신당과의 연대가 부정적이었다면 긍정적으로 바뀐 계기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신조어를 좀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지민비조, 이게 지역구 민주당, 비례 조국 혁신당을 줄여서 만든 말인데 지민비조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당 지지층에 편승해서 표를 가져가려는 그런 계산이다 보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예. 실제 어떨까요? 민주당 입장에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조국은 보조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조국 혁신당이 예상 외의 돌풍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전 기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는 당황하거나 불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크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친명 위주의 공천에서 지지율을 깎아먹는 조건에서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큰 틀에서 보자면 갈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글로 가는 거니까 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친명 공천 국면에서 좀 부정적이거나 이탈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었어요. 예. 근데 조국 혁신당이 나서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네. 나름 자극을 받고 활력을 얻는 측면은 있거든요. 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지율을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발표된 건데요. 국민의 미래, 이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할 때 누굴 찍겠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은 없는 거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뭐 진보당 등이랑 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다 놓고 봤더니 조국 혁신당이 15% 정도가 나오고 민주당 계열은 21%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요. 조국 혁신당으로 좀 민주당 표가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공천 파동으로 좀 활력을 잃어버리는 부정적으로 민심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대체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과 합칠 걸로 보니까 네. 넓은 의미의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에 나름 기대를 거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이것도 누구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 네. 그럴듯해서 소개를 한다면 예. 조국 혁신당이 궁극적으로 민주당과 합친다면 네. 조국 혁신당에 표를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당 표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민주당 위성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지금 선거연합의 결과에 따르면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조국 혁신당에 주는 게 궁극적으로 민주당에 표를 주는 거다라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온전히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 아니라 그렇죠. 진보당, 뭐 새진보 연합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10석 정도는 예. 민주당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진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예. 아, 그런 요소 이건 사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분석이 필요하고 예. 이런 식의 어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돌풍인 건 분명하죠. 뭐 실제로 좀 지표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약간의 어떤 변동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해주신 말씀이 조금 재밌는 분석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열석 얘기를 하다가 뭐 12석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12석이면은 상당히 많은 수인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약간 단순하게만 좀 계산해 본다면 또 못할 건 아닌 의석수란 말이에요. 이 돌풍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고 네. 그 다음에 갈 길을 잃은 민주당은 워낙 열성적이고 극렬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결집한다면 12석 뭐 가능할 거로 보이고 아, 그러면 12석까지. 예, 네. 한국 정치 지형이 좀 바뀌는 거죠. 예. 정세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 뭐 조국 혁신당까지 나오니까 네. 송명길 전 대표는 옥중창당에서 소나무당이라는 당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확실히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 뭔가 그것에 불복을 하면서 자꾸 정당을 만드는 것? 이게 좀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좀 생긴다고 보십니까? 한국 정치의 비정상화가 일상화돼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이제 악수하는 모습은 코미디잖아요. 예. 한 사람은 곧 감옥에 갈 가능성이 큰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한국 야당의 운명을 쥐고 뭔가 협상을 하고 논의를 네.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데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조국 사태 2019년 그다음에 대선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최고위원이 되면서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방탄하려고 했던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더 이상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꼬여버려서 네. 이건 너무 실타래를 굉장히 실마리를 원점에 돌려야 됩니다. 예.